국정원의 김진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책을 안 사도 PDF로 다 공개됐더라고요.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전자북으로 마케팅 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법이 아닌 책 전체 내용을 다 아예 뿌려버리는 건 처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접하고 영어도 아주 쉬워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술술술 특별히 어려운 단어도 없고 읽다가 암 걸릴 뻔했습니다. 왜요? 아니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대충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볼턴의 시각에서 쓴 걸 읽다 보면 결국 이제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사람 중에 저희가 당연히 문 대통령 입장에서 또 읽게 되는데 사실 암 걸렸을 수 있겠다 완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볼턴 임명됐을 때 그 수류탄을 늘 책상에 두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의 과거 자체가 사실상 결론적인 얘기지만 지금도 스스로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지만 아주 잘못된 임명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 그럼요. 예. 그리고 시종일관 북한과 협상을 왜 하냐? 북한은 폭격을 해야지. 실제 거기도 나오잖아요. 선제 폭격을 해야 된다고 그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설명했다고. 굉장히 오만한 거죠. 어찌됐든 협상의 대상으로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을 앞에다 내세우고 데려갔다는 자체는 사실 처음부터 뭔가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저도 다 읽지 못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북한과 협상을 방해했는가 그것만 계속 나와요. 네. 어떻게 해방했는가, 어떻게 일본과 이해를 같이 하는가, 일본과는 또 얼마나 친한지. 그 4장하고 11장이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거고 4장이 이제 앞에 그 판문점에 관한 거고요. 4.27. 그다음에 이제 판문점 아니 싱가포르에 관한 거고요. 또 제목도 싱가포르 슬링이에요. 그 칵테일 이름을 썼고요. 11장은 이제 그 뒤에 판문점부터 이제 하노이 좀 나오고 판문점에서 3자 회동에 대한 건데요. 일단 지금 임기가 계속돼 있는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잘못됐죠. 일단 현 임기가 가고 있는데 비밀스러운 부분을 폭로했다는 부분.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이 상대가 있는 더구나 국가 정상을 맞습니다. 상대로 하는 그 이야기를 그냥 뭐 그대로 막 폭로해요. 그렇죠. 자기 시각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출판을 허락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분석해서 이거는 범죄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요건 해석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의 판사가. 더더욱이 근데 문제는 판문점에서 많이 조롱하는 특히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열외를 당했거든요. 사실상 염탐하고 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볼턴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아침에 떠나서 몽골로 보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전부 다 목격한 것처럼 얘기했던 자체가 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내용적으로는 뭐 아까 암 걸릴 뻔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같은 사실에 늘 놀래긴 하지만요, 기분 나쁘긴 하지만 가장 이 사람다운 극우적인 인물이 그대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종전선언을 아베가 어떻게 방해했는가 하는 내용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7 가던 길에 워싱턴을 들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은 이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협박해야지 쉽게 협상하고 그러면 안 된다. 본인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아베가 트럼프한테 해서 종전선언을 싱가포르 회담 때 빼는데 성공해냈다는 식으로 자기가 거기 기여했다는 식으로. 저는 볼턴도 볼턴이지만 일본의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지난 2년간. 그게 우리가 그냥 짐작만 하고 어렴풋이 그 쇼타로 갔다는데 뭔가 회방하러 갔겠거니 한 얘기를 얼마나 자세히 얘기해 주는지. 이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면 바로 일본이 따라가가지고 친북 좌파의 얘기를 조심하라고 할 정도 따라다니면서 이간질할 정도로. 일본 그런 건 고마워요.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안보실장이 왔다 가면 꼭 그 카운터 파트너가 가가지고 뒤에서 속닥속닥 했다. 심지어는
볼턴은 일본의 쇼타로를 빨리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었다.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다. 일본이 생각하고 나는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일본에서 돈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책쓰라고 도대체가. 그 판문점 직전에 일본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미일 관계에 공헌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을 받고 갔습니다. 정세현 장관도 본인이 현역 시절에 볼턴만 나타나면 모든 일이 다 망가졌다고. 예, 봉투 들고 오면 몹쓸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거 뭐랄까요? 일종의 자백 같아요. 자백. 우리 입장에서 읽다 보면 일본이 다 했구만. 진짜로 방해 철저하게. 그리고 일본과 볼턴이 가깝다고 하더니 맞구만. 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통찰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부산물이긴 하지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에서 나오는 평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거기서 얘기하는 자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일단 비겁하다. 비겁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그랬다면 몰랐느냐. 네. 중간에 관두고 나와서 휘슬블로우라 그럽니다. 내부 공개를 발설하는 사람인데 내부 고발자인데 그게 아니라 잘리고 나서 얘기를 했는 거고. 왜 하노이 탄핵 때 그렇죠. 진작 얘기해야지 그랬냐. 왜 책장사 지금 맞습니다. 하냐. 바로 그런 부분이고 코엔 변호사도 그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신뢰를 못 얻던 게 뭐냐면 공화당 위원 중에 당신 수십 년 모시다가 이제 알았냐고. 그러니까요. 그때 얘기해야 당신 말이 진실성이 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민주당도 써먹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좋아한다. 그렇죠. 딱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책 내용도 보면 생긴 거는 그래도 왜 얼굴 피노키오 말고 제페토 늘 제가 얼굴 말고 그리고 자기 메모를 기반으로 했다는데 메모라는 게 앞뒤 맥락 자르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각색과 편집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걸 감안하고 읽어도 일본은 끊임없이 해방을 했구나. 예.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풀어보겠다는데 일본이 끊임없이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문 대통령이 정말 애쓰셨구나. 순간순간에. 문 대통령 암 걸릴 뻔했겠다. 근데 아니 뭐 계속 거기 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굉장히 조롱 섞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내부에서 우리 비판자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땅에서 국경을 넘나드는데 거기에 완전히 참여를 안 하고 뒤에 있었다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죠. 그건 반기죠 책임에. 그럼요. 예. 이게 지금 우리 보수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3자회담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갔다고 뭐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볼턴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땅을 거쳐서 판문점 가는데 그러면 청와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더 훨씬 더 책임 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게 드러나요. 그렇죠. 거꾸로. 근데 그거를 고생하며 정말 고생한 거죠. 정말 고생하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볼턴이 그런 표현을 했던데 북미 회담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나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고 제안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면 한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잘한 거 아닙니까? 그게 또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는 욕하고 싶은데 사실 그거는 칭찬이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아마 이제 비판의 포인트는 한국이 만든 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비판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걸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위험을 사실상 그런 위험 속에서 평화 프로세스로 사실 끌어들인 거니까. 그런데 전쟁광인 볼턴의 눈에는 평화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자기는 전쟁을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로는 가짜 평화로 들어가는 그런 그 창조물에 끌려 들어갔다. 잘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잘한 거죠. 그걸 자기가 근데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폭격해야 된다고 열심히 설득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문 대통령은 그 가운데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판문점 3자 회담에 등장한 건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다. 네, 네.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거죠. 네. 아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두 정상이 만나는데 사진 찍고 안 찍고가 중요한 게 근데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자꾸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비밀리에 회담했는 걸 자꾸 밖에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게 얘기가 나오면 허심탄회하게 뭔가 양보하면서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 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비밀 회담도 공개 회담처럼 진심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맞습니다. 뭐 예전에 역사적인 얄타 회담이 포츠회담 회담 뭐 이런 게 다 금방 됐겠습니까? 네. 뒤에서 온갖 얘기 하다가 된 거지. 그리고 뭐 주면서 받아낼 텐데 제가 나한테 굴복해서 뭘 주려고만 했다는 얘기만 밖에 나가서 할 가능성이 많죠. 그게 볼턴이 비친 가장 큰 나쁜 영향이죠. 나쁜 영향이고. 예. 근데 지금 상황과 남북 상황에 비추면 좀 좋은 점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를 보면 이게 얼마나 미국 쪽에서 제대로 안 들었는가를 확실히 북한이 좀 화가 조금 풀렸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그런 들어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만들어내긴 했는 게 맞네. 예.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비아냥을 많이 했는데 우리 보수 지역에서도 네. 볼턴의 시각에서 봐도 고생해서 거기까지 만들어냈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보다 보면 미국한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전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동시에. 그때 대통령이 그 말씀을 4.27 판문점 회의 직전에 제가 청와대에 가서 그 자문회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반도 문제는 우리 거긴 한데 90년대 이후로 대문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이 핵 문제다. 그거는 북미 문제니까 북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그 살을 넘으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 구도를 딱 짜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남북이 가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견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쪽에서 사실상 이게 약간 그렇게 되는 상황이 좀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지금. 네, 네. 예,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대북 전단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사일 쏘는 게 아니잖아. 종이 뿌리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까지 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히려 북한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삐라로 나오는 게 오히려 그 큰 수위나 큰 무력 충돌이 아니어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겠구나 제 하는 말이 부분에서 그겁니다. 북한이 대응한다는 게 연평도에 포 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럼 삐라 뿌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뭐 아무 일도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관리 가능하다 서로. 네네. 확성기 아무튼 서로 관리 가능하다. 이 정도의 긴장이라면 그래서 반전의 기회는 오래 남아 있다고 저는. 예, 좀 당분간은 뭐 냉각기를 가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일단 삐라에 대한 문제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사실은 우리도 삐라를 보내지 말아야 하고 북한도 사실 멈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왜냐하면 또 모실 거거든요. 이거 다 읽고 나서 또 모실 텐데 전 중간까지만 그거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독 때문에 화가 난 건 사실이고 탈북단체 보내 삐라 때문에. 네. 그리고 행동도 행동으로 당신들도 그런 모욕감을 느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진 이런 거 뭐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너무 흔해가지고 예 그걸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 말은 예, 삐라로 안 통하는 사회가 됐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비례로 안 통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북한한테도 이제 적당히 그만하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행동도 행동이라 거기까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는 아마 다 할 겁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걸 더 발전시키거나 더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무력 했다거나 말을 했다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보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그 국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 등장해서 군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서 보류하였다. 결국 이걸 해결할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 이런 사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파국으로 가는 건 원치 않는다라는 사인이기도 하고 이건 저희가 정세현 부의장과 함께 따로 오늘은 안 되고 방금 나온 속보거든요. 네, 내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코로나에 따른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될 나라는 선진국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뭐 무디스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전망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전망치가 그렇다는 거고 수치를 쭉 발표했는데 유럽 주요 국가들은 마이너스 10% 성장이에요. 네. 지금 예상치가. 한국은 지금 마이너스 0.5인데 내년에 유일하게 한국이 이전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로 회복하는 선진국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최백은 교수님과 좀 자세히 따져보기로 하고. 다음은요. 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선포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단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핵심은 돈이에요. 예,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건 자명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수정하는 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마 이 대북 단체, 특히 대북 전단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서 자금 수사는 처음으로 있는 일일 겁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직접 인편을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 저는 그 금액이 가장 클 것이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건 수사 의뢰했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요. 네, 사퇴 의사를 밝혔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찾아갔습니다. 5시간 동안 어제 얘기를 나눴지만 크게 뭐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깨 동무는 했지만 합의는 안 될 거예요. 네. 네, 결국 왜냐하면 입장차가 파경선이고 서로 설득으로 될 일은 아니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 입장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요. 네, 볼턴 회고록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측에서도 맞불 회고록을 낼 계획입니다. 전직 트럼프 대변인이 오는 9월에 출판할 것이다 이렇게 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맞불 회고록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데 예. 볼턴 회고록이 미국의 주요 매체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혹평을 받아요. 아무도 안 좋아한다니까요. 네. 제가 볼턴을 미국 정치인들이 아무도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아는 거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볼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는 이제 충분히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리고 듣고 보면 그 한반도 운전자론이 잘 작동했다. 결국은 역설적으로 그걸 드러내는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볼턴이 감옥 갈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어제는 그 회고록 중에 베네수엘라 섹션 있어서 그 봤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작년 1월에 과이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가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두로 대통령이 있는데 엄연히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시끄러웠는데 그때 그 마두로 대통령은 과이도 자기가 대통령으로 선했던 과이도의 배후는 미국이다. 쿠데타를 사주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볼턴이 쓴 책 내용을 보면 이걸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실각시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한테 지시했다는 거예요.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거 중학교 영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Get rid of? 없애버려라? Get rid of 마두로 레짐. 마두로 정권을 제거하라고 따옴표를 써서 그것도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직접 미국이 쳐들어갈 게 아니라 과이도를 이용해서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아이디어를 자기가 냈다고 자랑스럽겠습니다.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참에 그 배후를 쿠바로 지목을 해서 오바마가 테러 지원국에서 삭제했던 쿠바를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자기가 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 전체 과정을 쭉 자세히 썼는데 아무래도 감옥 가지 왜냐하면 아무 상관없는 제가 읽으면서 이거 다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그런 내용이 가득해요. 자
어쨌든 어떻게 흘러날지 모르겠는데 회고록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출판 금지가 내용에 형사적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이 퍼져서 실익이 없다고 막지 않은 거거든요. 네. 원래 실익이 없을 때는 안 막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읽다 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다 말해도 되나? 그것 아주 자세히 자기가 뭔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 말을 다른 나라 정권을 전복시키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따옴표를 쳐서 그 문장을 만약에 그렇게 인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득합니다. 결국 감옥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 그렇고요. 예. 요 내용 마무리 전에 오프닝으로 했던 이야기. 저희가 닭갈비 가게가 닭갈비 사장님이 그런 증언을 했다. 법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긴 시간